내가 선택한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도 나의 무의식적 수준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군요.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 관계 경험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주지 못하고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바꾸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는지를 네, 들여다보면 네,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받고 싶었던 거를 못 받았는데 그게 참 필요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서라도 받고자 만난 사람이 배우자라든지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나만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상처, 그 끝내지 못한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서로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그게 없다 보니 줄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채우려고 만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네. 서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네. 인정을 받기 위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인정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왜냐하면 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지 못했던 무의식적 수준만큼 내가 선택한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도 나의 무의식적 수준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는데 나처럼 못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과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가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데 사실 만나는 사람은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좀 뼈 아프긴 하네요. 옛말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내 무의식적 수준, 보이지 않는 수준이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거란 얘기죠. 내가 고르고 골랐는데 어,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쫓아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쫓아가거나 굳이 도망가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면 똑같이 머물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이랑 짝꿍이 된다는 거군요. 결국 쫓아가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란 얘기죠. 참 사람 무의식이 재밌어요. 신기하고. 때로는 유치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선생님, 이게. 네, 쉽지 않죠. 그 어린 시절에 생존할 정도의 양육은 받았지만 그 욕구의 충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 좌절의 장면으로 되돌아가서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봐왔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부모님이 잘 봤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성인이 됐을 때 배우자한테 내가 뭔가를 하고서 나 잘했지? 라고 계속 칭찬이나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상대방도 상대방은 칭찬이나 그런 격려에 인색한 거죠. 인색하다라는 것은 그분 역시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는 거겠죠.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그 음, 상대방도 우리 부모님이랑 비슷한 잘 안 주는 사람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부모님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부모님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는. 나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으로 느껴져서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같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이래서 결혼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왜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변했다. 연애할 때는 매일 아침 구첩반상을 차려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변했다. 라고 싸우지만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별도 달도 따주지 않을 사람이었고 매일 아침 구첩반상을 차려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관계에서 갈등, 힘겨루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원하던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나도 줄 수 없는 사람인 거군요. 네. 그래서 나도 상대방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상처 주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갈등을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틀 안에서 안전한 공감적인 대화법을 배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연인관계, 부부관계, 또 다른 관계 안에서 비난하지 않고 수치심을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상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치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처 주지 않고 수치심 주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는 배워서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배우고 상대방도 그럼요. 배우고. 부부치료 안에서 해 나가는 거죠.